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바로 다음 날입니다. 8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주간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따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2.5%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 55.6%, 부정평가 39%가 되었습니다. 이게 6월 13일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압승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던 75.9%보다 한 두 달 사이에 얼마가 떨어졌느냐 하면은 20.3%가 떨어졌습니다. 20.3%포인트. 아주 폭락입니다. 폭락. 두 달 사이에 20.3%가 떨어진다? 그럼 이 추세가 가면은 앞으로 연말에 가면은 한 30%대가 된다는 건데, 그래 되면은 다른 대통령 지지율과 뭐 같아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0%의 지지로, 41%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지만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이 선전, 선동, 쇼를 잘하니까 특히 남북 관계에서 또 친여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SBS, KBS, MBC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서서히 깔아앉고 있는 일종의 대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큰 흐름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거꾸로 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부산, 울산, 경남 60대 이상 보수층 수도권 30대 및 50대. 그리고 진보 성향이라고 자신의 성향을 밝힌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5.1%포인트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층에서 7.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동반 추락입니다. 동반 추락.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1월 이후에 가장 낮게 떨어졌다. 가장 낮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올라가지고 20.1%. 그 다음에 정의당은 13.3%, 바른미래당은 7.7%, 민주평화당은 2.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분석은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은 영향을 주었겠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을지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경제에 해로운 정책, 안보에 해로운 정책을 펴니까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잘 돌아가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잇따라 문을 닫게 만들고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온 이 원전 백지화, 사실은 원전 말살 정책이죠. 이건 일종의 원전 학살 사건입니다. 그것의 부작용이 이번 여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신문에 보면은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인 한전이 망가지고 있다. 한전이 망가지고 있다. 근데 망가진다면 이유라도 알아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원전이 이렇게 위험하고 왜 백지화해야 될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들이대고 있는 자료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천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진 때에 있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다 하는 이런 아주 난폭한 논리인데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단 한 사람도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약 50년 동안 가동하면서 한 40년 됐군요. 78년부터니까 단 한 사람의 방사능 오염 사고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사 사고도 없었는데 왜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10명 중에 7명, 70%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원자력학회가 세미나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전 국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71.6%입니다. 71.6%는 다 잠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반대로 돌 수 있는 지지층입니다. 여론층입니다. 원전을 이용할 필요 없다는 26%입니다. 이 상태가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원전을 계속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원전을 앞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람이 37.6%나 되고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71.6%니까 이거 합쳐서 약 70%입니다. 그리고 약 70%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 또는 더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줄여야 한다는 것은 28.9%. 이것도 압도적으로 원전 찬성입니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5.5%,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7%.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50.1%, 잘못되었다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가 45.5%. 어떤 기준으로 들이대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정책은 잘못되었다. 는 여론의 심판이 있습니다. 과학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원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위반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구나 정권이 바뀔 때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텐데,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었다. 이걸 국고 손실로 해가지고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는데 누가 계산을 어제 해보니까 어제 김진 논설위원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징역 한 1,400년을 때려야 된다는 이런 계산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원전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는 길. 전직 대통령이 또 조사받고 감옥 가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구속 재판 받고 있는 거 이거 석방해야 됩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일 갤럽 조사가 또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측이 되는데 아마 이 내려가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정상적인 대통령이면은 자기가 잘못한 정책을 수정을 합니다만은 이 계급 투쟁론이라든지 좌파적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은 그렇게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자충수가 왜 생기느냐. 궤도 수정하지 않는다. 궤도에서 이탈해놓고도 계속 그 길로 가버린다. 그럼 탈선한 기차가 그 길로 계속 가버리면 낭떠러지로 가든지 전복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러 가서 또 지지율을 높여볼까 하지만은 이번에는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렁으로 더 깊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읽어보면은 북한 쪽에서 불러주고 남한 쪽에서 받아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논리 체계나 용어가 북한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지금 문 대통령이 야당에 요구하는데 이것은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이 대한민국 심장에 대못을 같이 박는데 야당도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27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북한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여론 지지율을 회복하려면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북쪽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